파트 대단원에서요. 지수와 로그 파트 설명하고 문제풀이도 같이 해볼게요. 자, 1단원 지수와 로그입니다. 전에 어떤 내용을 학습을 했고 이 단원에서는 어떤 개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볼게. 자, 중1 때 처음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 즉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다 기억하지? 2를 5번 곱한다. 그러면 2의 5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a를 3번 곱한다. a의 세제곱이라 하죠. 반복해서 곱해지는 같은 수나 문자를 밑이라 하고요. 곱해진 횟수를 지수로 했던 거 기억하세요. 2번 곱하면 제곱, 3번 곱하면 세제곱, 4번 곱하면 4제곱, 통틀어서 n번 곱하면 n제곱, 이 모든 거를 거듭 제곱이라 했었어. 다음 두 번째로는 제곱근이야. 제곱근 내용은 현재 교육과정, 너희가 지금 중3이니까 지금 배운 내용이죠. 제곱근은 의미 아닌 수 a에 대해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 했어요. x제곱은 a다를 만족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 거야. 보통 x의 제곱근은 0을 제외하고는요. a의 제곱근은 2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공부하냐?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서 합쳐졌어. 자, 중3 때는요, 단 2번 곱하는 거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요, 3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4번 곱해서 a 되는 수, 5번 곱해서 a 되는 수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해가지고 a가 되는 수라 해가지고 이거를 거듭 제곱근이라 해. 거듭해서 곱해서 어떤 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어떤 수가 뭐냐? a의 거듭 제곱근이라 한다고. 중3 때는 딱 2번만 곱했어. 이 과정에서는 3번, 4번, 5번, n번 곱하는 그 값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볼까요? 자, 거듭 제곱이란 방금 말했죠?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 하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 제곱이라 했습니다. 밑과 지수야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의 n제곱이 a다. 이걸 만족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2번 곱해서 a가 나왔다. 그러면 a의 제곱근. 3번 곱해서 a 나왔다. 그럼 a의 세제곱근이라 읽어주면 돼요. 여기는 n번 곱해서 a가 나왔지? 여긴 좀 체크해줄까? a의 n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해서 a 되는 수, 세 번째 xn제곱은 a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a의 n제곱근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수를 2번 곱했더니 4가 나왔대. 그 x는 얼마야?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쉽니? 뿔마 2죠? 이번에는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8이 되었대. 얘들아,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니? x-2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해서 x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되죠? 그 다음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16이 나왔대.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x값은 뿔마 2와 뿔마 2i가 나와요. 자, 지금 세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요. 자, 제곱해서 4가 되었대. 즉 4의 제곱근은 몇 개 나와요? 복소수 범위에서 2개의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의 제곱근은 몇 개 나와? 3개. 4제곱근은 4개. 이 규칙은 쉽지? 복소수 범위에서 해는 몇 개다? 제곱이면 2개, 세제곱은 3개, 4제곱은 4개, 멸제곱은 10개 해가 나오겠지? 우리는 이런 쉬운 규칙보다는 당연히 5번 곱하면 5개 나오겠네.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존재해요. 여기 체크해 줄래? 하지만 이 다음에 배울 부분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야. 함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값을 가져야 해. 저런 복소수 값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프로 표현해가지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뭘 알고 싶다? A의 n제곱 중에서도 실수인 걸 알고 싶어. 그럼 실수인 것은요, 다음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xn제곱은 a다의 실근은요, 기억하세요. 두 개의 함수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되죠? 나와 있구나.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한 거 아래에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n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가 나누어져서 정의가 되네.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오직 하나예요. 여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얘는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자,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조금 까다로워.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그 제곱근의 개수가 다르거든. a가 양수라면요, a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양수, 음수 두 개가 있고, 이때 양수인 거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값이 다 주어지고, a가 0인 경우는 제곱근 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요, 짝수번 곱해서 실수가 되는 값은 없어요. 자, 여기 내용 다 이해됐어?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의 획은 나오지만 나는 그걸 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알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함수 y는 x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 봅시다. n이 홀수이면요, 그래프가 원점 대하여 대칭이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y는 a란 직선을 그리면 교점이 이렇게 반드시 한 개만 나오게 돼. a가 양수여도 한 개, 0이어도 한 개, 음수여도 한 개 나오게 돼요. 0이어도 여기서 0에서 한 개, 음수여도 한 개. 하지만 n이 짝수인 경우는 여기 체크해 줄래? 여기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이어서 a가 양수인 경우는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아까 두 개 말했죠? 0일 때는요,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곱근 개수 구하는 문제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n이 홀수일 때부터 체크해줘. 홀수일 때 무조건 실수인 제곱근 한 개야.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를 기억하고 개수 세주시면 돼요. 자, 다음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한 번에 곱해서 n제곱근 ab로 쓸 수 있고, 나눗셈,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그 다음 4번도 기억하시나요? m제곱근하고 n제곱근 a는 mn제곱근 a랑 같습니다. 얘들아, 다 기억하니 이거? 일단 다음 페이지 봐볼래?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 개념을 배웠어. 지수법칙이라 해서 총 5가지가 있거든.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둘이 곱하잖아. 그럼 지수끼리는 뭐 한다 했어? 더한다 했던 거 기억나? 다음에 a m제곱을 거듭해서 n제곱을 했잖아. 그러면 a mn제곱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곱의 n제곱은 수학은 되게 공평하다 했어. 둘 다 똑같이 n제곱을 해주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5번이 중요했죠.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은요,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었거든. 앞에 지수가 크면은 앞에 빼기 뒤에,
둘 다 같으면요 1로 약분해서 1이 나오고, 뒤에 있는 지수가 크면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로 정의가 돼요. 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는 m과 n이 자연수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 배웠어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고등 과정에서는 지수의 확장, 이거 설명하기 전에 혹시 얘들아 이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니? 자연수 의 집합이 있고 여기에 0과 음의 정수들을 포함해서 정수에다가 분수나 소수까지 포함해서 이걸 뭐라 했어?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말하죠?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 한다? 유무 토탈 해서 실수. 여기서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 단원의 이름이 지수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대장을 생각해봐. 지수가 아주 거대한 집합이야. 그 앞에서 했던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요, 이 지수가 자연수에 한정돼 있었어.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켜 보려 하는 거야. 자, 생각해 볼게. 자,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는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내가 지수를 자연수를 넘어서 정수까지 내 집을 넓히고 싶어. 그럼 정수엔 누가 있냐면은 0이란 수가 있거든? 자, A의 n제곱 꼴의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지수를요,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n에 0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들아, 밑이 얼마일 수 없어. 0의 0제곱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수의 집이 자연수에서 정수로 넓혀졌어. 평수 넓어졌다 생각해줘. 내 집이 크게 커졌어. 대신 한쪽이 양이 있으면 한쪽은 음지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지수에 0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밑에는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이 내용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여서 앞에 내용과 일치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시켜 보자. 여기 체크해 줄래? 그러면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옆에 나와 있죠? 0의 0제곱과 0의 마이너스 n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자, 지수의 집이 정수까지 확장되면은요, 밑에서는 누가 빠져줘야 돼? 0이 빠져줘야 돼. 그리고 밑이 0이 아닌 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하나 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 분의 1과 같아. 그래서 밑이 0이 아닐 때는 지수가 정수일 때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지수가 정수되고 싶어. 그럼 밑에서 누가 빠져줘야 돼? 0이 빠져줘야 돼. 그때 지수 법칙이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지수의 집을요, 정수를 지나서 어디까지 넓히고 싶다. 유리수까지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편은 범위가 축소된다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다음이 만족하게 됩니다. A는 무조건 양수만 돼. 여기도 체크해 줄래?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가로를 풀 때는 소가로 풀고 중가로 푼다 했었죠? 소가로 풀면 얼마예요? 9에 2분의 3제곱은 얼마일까요? 27. 그치. 자, 하지만 얘가 지수 법칙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수 법칙이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수끼리 곱해서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되잖아. 그럼 위의 결과랑 어때? 다르지? 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아, 지수에 네가 유리수까지 넣고 싶으면은 제한 조건이 있어. 언제? 밑이 음수면은 방금과 같이 모순의 결과 나오니까 너가 방 빼야 돼. 방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이때는 밑에서 음수가 빠져줘야 돼. 정말 이해되세요? 아까 누굴 뺐어? 수 전체에서 0 뺐지? 이번에 지수집을 유리수까지 크게 넓히고 싶으면은 밑은 음수인 부분이 빠져줘야 돼. 그래서 밑의 범위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가지고 체크해 주실래요?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정수일 때는 0이 아니다. 유리수일 때는 양수다.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하는 거래. A에 네모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n제곱을 했더니 1이 나왔대 얘들아. A가 나왔대. 그럼 네모 칸에 뭐가 들어와야 돼? n분의 1이 들어와야 그러면 되죠? 자, 근데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뭐라 한다 있어? 2는 a의 다 푸하고 난리네. a n제곱근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표시한다 했었죠? 여러분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는 n제곱근 a. 근데 유리수까지 확장했으니까 지수 1 나오게 하려면은 네모 칸 안에 네모 n분의 1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이유 알겠나요? 그래서 A랑 B가 모두 밑이 모두 양수면은 RS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 성립하고, 마지막 최대의 집합 실수. 지수가 실수일 때도요. 방금 유리수까지 적용시켰잖아. 무리수만 성립하면 되는데 양수라면요 모든 무리수에 대하여 A, X제곱과 같이 하나로 결정되니까요. 실수까지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얘들이 제곱수라서 이런 거지 사실 이거 다 무슨 수야? 무리수인 거 알고 있어? 이미 유리수까지만 해도요 나온 결과물들이 무리수여가지고요 실수까지 확장시켜도 무리가 없습니다. 해서 지수가 실수일 때는 밑이 양수면 된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지수였잖아. 그래서 지수를요 수에서 가장 큰 범위인 실수의 모든 값을 대입하고 싶다면 밑은 양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남아있지. 여기 볼래? 10번 봐볼래? 11쪽에 10번. 10번 한번 지금 풀어보실래요? 했어, 연우야?
답 나왔어? 태경아 답 나왔어? 제가 나왔는데 자연수에는 수 전체야. 아, 다 수 전체구나. 정수는 누가 빠진다고? 0이 빠진다고. 이거 없으니까. 그다음 유리수랑 실수는 양수면 된다 했습니다. 로그는 조금만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몇 개 한번 봐볼게요, 같이. 여러분 10쪽 펴보세요. 자, 3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a고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그다음 마이너스 5의 네제곱근, 여기는 제곱근.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했잖니? 여기 봐볼래? 내가 동그라미 치운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이렇게 몇 제곱근인지 파악을 해서 홀수인 놈부터 찾아줘. 자, 여기 홀수죠?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그렇지. 얘들은 짝수 제곱근이거든. 얘들은 뭘 봐준다? A, 부호를 봐줘. 얘가 양수니까 몇 개다? 그치. 그 다음 C는 음수니까 0개. 문제 푸는 방법 이해됐어? 그 제곱근 앞에 있는 그 세, 네, 다섯 이것부터 읽어주라고 해. 알았지? 자, 4번도 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0의 세제곱근은 없다. 3번 곱해서 0 되는 수 없나요? 아니 있죠? 누구? 0. 다음 2번 64에 누굴 먼저 읽어라. 이 세부터 읽으라고. 세 제곱근이라 했으니까 홀수잖아요. 몇 개? 1개. 3의 네 제곱근이래. 자, 짝수 제곱근은요. 얘가 양수니까 몇 개 나와야 돼? 2개. 그 둘 관계가 절대값은 같고요. 부호가 반대예요. 이렇게 2개야. 4번 n이 2 이상의 짝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2개이다. 짝수일 때는 양수의 제곱근 2개. 맞죠? 자, 5번 홀수일 때 마이너스 n제곱근 중 실수는 없다. 홀수는 무조건 몇 개라 있어? 1개 있다 했지? 어디에 먼저 포인트를 둬야 하는지 그 생각할 수 있겠어? 몇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부터 문제를 풀어주라고 해결을 해보라고. 나머지는 A의 부호에 따라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보세요. 9번이요. 자, 다음 세수의 대소관계로 옳은 걸 찾아보라 했습니다. 자, 이거 뜻은 뭡니까? 3번 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3의 세제곱근이니까요. 여러분 대소관계 판단할 때는 이렇게 지수로 표현해 주세요. 분수지수로 4제곱근 5는요 5의 4분의 1제곱, 6제곱근 10은요 10의 6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비교하니? 분모를 똑같이 만들면 돼. 3, 4, 6의 최소 분배수가 10이거든. 12분의 4, 5의 12분의 3, 10의 12분의 2. 3의 4제곱을 12제곱근 한 거고, 5의 세제곱을 12제곱근 한 거고, 10의 제곱을 12제곱근 한 거야. A가 B보다 크면은 A의 n제곱근도 B의 n제곱근보다 B가 더 크면 이쪽이 더 큰 거 알고 있나요?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수,
가장 커요. 3의 4제곱은 81이고 5의 세제곱은 125,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가운데 수가 제일 크고 세 번째가 그 다음 첫 번째 수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몇 제곱근이냐에서 세, 네, 여섯을 다르잖아. 이거를 통분 해가지고 알맹이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다들 이해됐어? 하연아 이해됐어? 자, 넘겨볼래? 그러니까 제곱근을 분수지수로 표현을 해야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자, 1이 아닌 양수에 대하여 다음에 만족할 때 K값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A라 나와 있거든요. AB의 n제곱근은요. n번 곱해서 AB가 되는 수를 의미하거든. 즉 AB의 n분의 1제곱이어서 A의 n분의 1제곱, B의 n분의 1제곱 n제곱근 A, n제곱근 B의 곱과 같아요. 똑같이 n제곱근, n제곱근 해서 떨어뜨려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된다? 세제곱근 A 곱하기 그다음 세제곱근 4제곱근 바깥에 세제곱근인 거니까 이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세제곱근 A와 3, 4, 12에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A의 3분의 1제곱, A의 12분의 1제곱. 자,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했으니까 12분의 5가 돼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게 썼는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됐어? n제곱근은 분수지수로 표현을 해주는데 저렇게 3, 4 제곱근이 2번 나오면은 저들을 곱해가지고 12분의 1제곱 해주세요. 쉬워서 그런가 되게 지루한갑다. 좀만 있어봐. 17번 너희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다 기억하니? 이건지 알고 있으십니까? 저렇게 표현된 건 잘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면 어려워하더라고. A의 n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하면 A의 지수끼리 더해서 0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되죠? 그 다음 A의 n제곱과 뭘 곱해야 1돼요? 요놈의 역수.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과 같다. 저 마이너스가 거슬리면은 역수 만들면 돼? 알겠어? 그래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1제곱의 3이라 하면은 다음 값을 구해보라 했거든. 비변형 공식 기억해. 자, 이 값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얼마 빼주면 돼요? 7 나오겠죠? 다음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제곱은요.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세제곱한 다음에 이건 고등수학 원에서 있죠. 사실 이렇게 곱해지는 거거든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였거든. 여기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둘이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돼. 자, 넌 3이었으니까 27, 3, 3은 9. 그래서 18이 나오게 돼요. 바로 이렇게 써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해됐어? 다음 22번 보실래요?
얘도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63의 x제곱은 81이고 7의 y제곱은 3이다.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63과 7의 관계는 7을 9배하면 63이 나오긴 해. 하지만 우리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9배한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대신 오른쪽을 봐봐. 3하고 81은 3을 4번 곱하면 80이잖아. 즉 나는 지수를 토스할 거야. 63의 x제곱이 81이라면 양변 똑같이 x분의 1제곱 해주자. 그럼 샥샥 사라지고 63은 뭐다? 81의 x분의 1제곱이구나. 즉 여기 있던 지수를 오른쪽으로 넘긴 형태잖아요. 그때는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역수관계가 돼요. 두 번째, 7의 y제곱이 3이니까 7은 3의 y분의 1제곱과 같아요. 다 이해하셨어요? 81은 소인수분하면 3의 4제곱이죠? 다 나왔네. x분의 4에서 y분의 1을 빼라 했잖아. 밑이 x분의 4랑 y분의 1은 지수 위치에 있는데 이들을 빼라고. 그럼 각각을 뭐하란 뜻? 나누란 뜻이잖아. 63 나누기 7에서 9는 3의 x분의 4 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1 제곱. 그럼 뺄 때는 지수끼리는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니까 따라서 x분의 4 빼기 y분의 1이 2다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지수 토스하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23번처럼 이렇게 등호가 2개 이상 주어지잖아. 자, 그러면 밑이 6, 8, 9 다르게 나왔잖아요. 얘들 통일시켜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12를 이용해서. 6의 x제곱이 10이다. 치수토세. 6은 12의 x분의 1제곱. 8의 y제곱이 10이다. y토세. 그 다음에 z도 토세. 그럼 이쪽은 밑이 12로 다 통일해졌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지지복구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돼요.